불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중요한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천력. 사실 제가 무식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칠 입장은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함께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굳이 평균보다 뭘 조금 잘하냐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 뭘 잘하냐면은 실천을 엄청 잘합니다. 실천을. 뭐 이해도는 제가 그렇게 사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좀 실천력은 상대적으로 상위 10%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겸손하게 말해서 10%고 뭐 세계에서 한 1% 정도라고 아주 실천력은 무식하게 높은 편입니다. 고 작가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처럼은 살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처럼은 살 수 없고 너 따라가서 죽을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가 실천력이 강한 편인데요. 그러면 과연 실천력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실천력을 올리는 강론보다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또 제 기준에서 제가 실천을 잘하는 편인데 제 기준에서 어떤 게 실천력이고 그러면 이제 그 철학적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실천력을 높여볼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들고 했는데 이렇게 의자에 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꺼버리면은 반사가 덜 돼갖고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이제 실천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겨우 걸쳐 있어서 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 천역. 무서워. 실천. 깜짝이야. 실천력. 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실천력은 또 간단하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제 기준에서 좀 이렇게 크게 카테고라이징해서 모델링을 해보면은 집중 그러니까 곱하기 지속인 것 같아요. 집중력 곱하기 지속성. 이게 다 보이나? 잘 보이나? 실천력은 1타 강사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집중력 곱하기 여러분 이거 1타 강연 들으면은 서울대는 못 가도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집중력 곱하기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 맞아. 집중을 잘해야지. 지속을 해야지. 근데 이게 둘 다 되게 중요하고 둘 다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공부를 더 해봤어요. 혼자.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이 X축을 집중이라고 할게요. 집중. 좀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1타 강사니까 또 가독성을 높여야 되니까 네, 파란색 펜. 집중. 그 다음에 Y축을 지속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속.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다 잘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높은 사람은 어디죠? 이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속도 잘하고 집중도 잘하는 사람은 여기입니다. 여기.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잘 없습니다. 제가 저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좋은 레퍼런스로 고가 있고 고 작가가 있고 신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고 작가, 신박사는 어떻게 다른가? 고 작가님은 이제 어떤 게 높은 사람이냐면은 집중력이 저희보다 높으세요. 집중력이 되게 높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집중하면은 되게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해서 고 작가님은 집중력이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지속성은 그렇게 높지는 못하세요. 졸구력이 조금은 저보다는 약하십니다. 그래서 한 지속성은 요 정도, 그래도 너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요 정도가 고 작가님이 여기 계실 거예요. 고가 여기 있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그래서 이게 고예요. 이게 고입니다. 여기가 고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면은 저는 고 작가님보다 확실히 집중력은 약해요. 고 작가님보다 집중력은 약합니다. 약하지만 근데 집중력은 약해도 그래도 저도 뭐 나쁜 편은 아니니까 조금 이게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이거 마이크를 주기로 가렸네요. 여기 했을 때 저는 고 작가님보다 집중력은 뭐 누가 봐도 약합니다. 요 정도. 왜냐면은 이건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집중력이 여러분 실력을 많이 발휘할 때가 시험 볼 때, 토익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확실히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왜 단기간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단기간 그래서 고 작가님은 사실 각 잡고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본인 말로 저는 고 작가님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전교 1등을 해봤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 작가님은 수능 점수가 일단은 저보다 높습니다. 수능 점수가 저보다 높아요.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그래서 고 작가님은 진짜 집중력이 강하고 이 집중력이 진짜 대단할 때가 언제냐면 고 작가님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고 작가님이 저녁형 인간인데 집필을 해야 될 때는 새벽 4시 막 이렇게 일어나요. 무서워요. 약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한두 달 이제 자료 서칭을 1년 하시고 한두 달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냐? 집중력은 고 작가님보다 현저하게 약하지만 저는 지속성은 고 작가님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서 여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저는 요런 사람입니다. 요런 사람. 신 여기입니다. 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게 10단계라고 했을 때 이거를 10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 4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는 10이라고 하고 이거는 한 8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시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이 면적이 결국에는 실천역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여기 또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저는 실천역이 80점짜리 사람이고 고 작가님은 40점 사람이 맞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게 있죠. 이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해도가 저보다 고 작가님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실천력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100점이 나올 때가 있죠. 100점. 이런 사람을 여러분 집중도 오래 하고 지속을 잘하는 거를 초능력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초능력이 우리나라가 막 염력으로 막 뭐 이마에 막 동전 붙이고 막 그다음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초능력이라는 거는 뭐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도 초능력자겠지만 여러분 집중을 하면서 지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초능력자입니다. 초능력자. 근데 이게 어느 순간 1년 정도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 막 이럴 때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걸 초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근데 저는 그러면은 또 이 두 개 중에서 뭐를 더 높게 치냐? 이 지속성을 높게 쳐. 집중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저는 되게 집요하게 지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몇 달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책을 읽겠다고 하면 몇 달째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저는 지속 가능하게 저녁에 친구를 안 만나고 저녁에 술을 안 마시겠다. 내가 정말 그 철학을 지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각을 잡고 하면은 칼같이 끊어내고 집중을 하면서 지속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강연을 고 작가님은 모르고 이제 영상으로 볼 텐데 100%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 찍을 때 여쭤볼게요. 이게 동의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래서 지속성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속성을 올리려면은 뭐가 중요하다?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 왜? 지속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게 내가 너무 도전 과제가 수준이 내가 나보다 높으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도전 과제가 너무 내 수준보다 낮으면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야 이게 좀 지속 가능을 하는데 거기서 몰입은 좀 집중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몰입이라는 거 여러분 무아지경 상태입니다. 내가 기쁘지도 않은 단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입의 즐거움이라는데 그 플로우 읽어보면은 몰입 자체에는 감정이 없다고 나와요. 기쁜 감정은 몰입 후 피어나는 겁니다. 몰입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높아야 지속이 가능하고 근데 여러분 이 집중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간 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서 12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48조 되고 막 그럴 텐데 순간 집중을 하려면은 그런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집중은 뭐냐? 집중은 결국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집중이랑 지속이 이렇게 막 분리돼 있고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돼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분리돼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집중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데 사람들이 못해요. 왜? 환경 설정 때문에. 뭐 핸드폰이 띵동 띵동 울리고 내가 오락 깔아놨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은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인데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뭐 근데 사람들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강점이랑 약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뭐 다 잘하면은 초능력자가 되겠지만 내가 잘하는 거에 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더 적용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면적을 늘리는 게 실천력을 자기 기준에서 올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마라토너로서 달리기를 많이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00m 스프린터로서 달리기를 많이 할 텐데 꼭 이게 모든 게 정답이다. 저 사람의 인생이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건데 마치 꼭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 강점, 약점을 잘 파악한 다음에 결국에는 면적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집중을 잘해, 내가 지속을 잘해. 그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 만약에 지속을 잘해도 집중이 빵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고 집중을 잘하지만 지속이 빵이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래서 실천력이라는 거는 집중력이랑 지속성이 필요한 건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고 지속성이라는 거는 메타인지를 높여갖고 내가 이게 적정하게 몰입할 수 있어서 그 플로우 말 그대로 플로우가 그 여러분 몰입 제목이 영어로 플로우일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예? 근데 집중력이라는 거는 어떻다? 집중력이라는 거는 또 단기간에 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의지보다는 환경 설정. 내가 뭘 포기할지 그걸 내가 포기하는 만큼 집중력이 늘어납니다. 아 마지막에 명언 나왔네. 내가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떨어질 거야 무서운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랑 함께 실천력에 대해서 또 개똥 철학을 말해봤습니다. 또 주제넘게 제가 뭐 인생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이거 좀 매직 뚜껑 닫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과거에 여러분 다 우리 과거에 대한 이렇게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됐는데 내년에 마흔인데 많은 게 만회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60부터 피시고 지금 66살 육땡이시거든요. 육땡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딱 말씀하시길 이제 자기가 70까지는 일을 하실 것 같대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연봉도 엄청나게 높으시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이제 갑사 출신의 상무님을 고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진정한 자본가가 되셨어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버리셨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지불할 지언정 어떻죠? 그 사람이 자기 대신에 일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워져서 저희 아버지 이제 골프를 싱글을 치시는데 골프를 더 집중해서 치고 싶으시대요.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언제부터 폈다? 60살부터 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마지막 좋은 에피소드 하나 저희 아버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서 초능력자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저희 아버지가 한 몇 달 동안 초능력자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냐? 제가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먼저 집중과 지속을 되게 몇 달 동안 오래 한 거예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한 봉천동에 일반 주택에 살았는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불이 나서 엄마가 누나는 데리고 나왔는데 저는 못 데리고 나왔대요. 근데 다행히 그때 지하에 같이 살던 누나가 저를 데리고 나서 제가 살았대요. 그래서 집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집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저녁마다가 인부를 사셔갖고 집을 다시 지으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축업에 있으셨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못 먹고 사니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맡길 입장은 안 되니까 자기가 졸구하셔갖고 몇 달 동안 해갖고 엄마랑 저랑 누나는 어디 있나 뭐 외갓집에 갔나 할머니 집에 갔나 어디 딴 데 가 있고 아버지가 천막 옆에 짓고 사시면서 집을 다시 지으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 진짜 그릿이 쩐다. 제가 그 생각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집중력과 지속성이 아버지가 한꺼번에 높으셔서 여러분 믿겨나 지세요? 불난 집을 자기가 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자기가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목수질도 하고 그러면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능력을 근데 왜 적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우리 가족이 집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 없진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자기가 회복하려면은 자기 전역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때 아빠가 집을 다시 지었죠. 엄마도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때 천막 쳐놓고 집을 그때 뭐 엄청 얼만큼 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부를 사셔다가 자기가 자재를 직접 구해다가 막 사람들 아름아름 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 원래 업이었냐 건설업이지만
이런 환경 플랜트 쪽이고 뭐 하수 종말 처리 이런 쪽이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자기가 그래도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고 자기가 그쪽 업계 사람들 아니까 집을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초능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천막집거라고 집지라면 전혀 못 집니다. 지금 건축업을 하신 분들이 뭐 집을 지을 수 있냐?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부모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당장 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가 있으면 되긴 하지만 집을 잃은 거예요, 가족이요. 그 집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이렇게 초능력자가 평생은 될 수는 없지만 특정 기간에는 되기도 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 사례고 실천력이 높아지면은 제가 일타 강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명문대를 못 갔어도 명문대를 간 이유는 여러분 필터를 통과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간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학문적 뜻을 성취하자고 간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패싱하고 다른 경로로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 성취를 분명히 반드시 할 수 있으시니까 저 여러분이 실천력을 꼭 반드시 높였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이 지속이랑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보조바퀴가 되어드리고 그다음에 뭐 세이프티넷이 되어드리고 제가 뭐 업어드리고 멱살 캐리 해드리고 죽방 한 대 날려드리고 이럴 테니까 욕도 해드리고 중저음으로 뒤질래? 이런 것도 손톱 빠지고 싶어? 이런 걸 해드릴 테니까 예, 아무튼 뭐 여러분이 계속 힘내셔서 실천력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